유수원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 바로 우서. 우서는 정치, 철학, 사회, 경제를 다 포괄하는 책이라서 없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아는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 몇 가지를 해드릴 텐데요. 거기에는 군포 폐지, 국방세죠. 그다음에 소득세 징부, 농업 개혁안, 화폐제도 개혁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 한 사람이 옆집의 젊은이가 군대를 가면 5집이 모여서 군대 간 아들을 둔 집안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걸 군포라고 하는데 유수원이 보니까 그게 웃기는 거예요. 아니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모든 사람이 지어져야 될 의무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세금을 걷어야지 왜 5집이 모여서 한 사람을 책임지도록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산오비와 외거노비한테도 세금을 걷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개혁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만 세금 내고 누구만 안 낼 수는 없다. 그리고 재정이 풍부해야 나라가 잘 되고 국방이 튼튼하다. 세금을 걷는 기준을 넓히자.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어느 누가 얼마를 갖고 있고 어느 논에서는 쌀이 얼마나 나오고 어느 과수원에서는 사과를 몇 개를 생산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호구 조사를 해야 되고 직업과 재산을 조사해야 된다.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거 유수원 시대 때는 동서양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국가가 통계청을 만들어서 이런 국가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정통계, 경제통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독일이 18세기 후반에 하는데 유수원은 100년 전에 그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유수원은 자, 군포도 좋고 다 좋은데 소득세를 걷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오늘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동서양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입니다. 왜냐? 세금 걷는 기술이 부족해서요. 동서양 막론하고 옛날에는 굴뚝세, 창문세, 토지세만 있었고요. 소득은 포착이 안 되기 때문에 거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국은 1799년에 약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작해보자 해서 소득세를 0.001% 귀족들에 대해서만 매기기 시작했던 게 처음이고요. 미국도 남북전쟁이 시작된 1861년에 링컨 행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거뒀던 것이 처음입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조선시대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는 중국에서 오는 사신들을 맞이하느라고 살림살이가 빠듯하니 세금을 안 걷는다. 경기도는 조잔하니 세금을 안 걷는다. 왜 저런 말이 나오냐면 경기도 땅은 대부분 누가 갖고 있었느냐? 고관 대지악들이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마 경기도는 농사가 너무 안 되니 세금 걷지 마시죠 하고 과세 특례 지역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걸 유수원이 단양군수 유수원이 전국 다 돌아다니면서 군수 생활을 해보니까 다 봤던 겁니다.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세금을 안 내는 지역이 너무 많으니 다 무시하고 일단 똑같이 세금을 걷자. 이제 그런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다른 집권 세력층, 특히 노론에서 봤을 때 그런 유수원이 곱게 보였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옳은 말 할 때마다 트집 잡을 궁리만 했었던 것이죠. 화폐는 공공재일까요? 사유재일까요? 네, 화폐는 공공재이자 사유재입니다. 유수원은 돈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기관, 오늘날의 한국은행 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유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폐는 공공재다. 누구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나누어 쓰는 것이고 골고루 잘 유통이 돼야지 나라가 잘 돌아가는데 우리 조선은 군문, 장군들이죠. 영진, 지방의 호족들입니다. 부상대고, 돈 많은 대재벌들이 돈을 움켜잡고 그걸로 투자는 하지 않고 기껏 해봐야 노비나 늘리거나 아니면 이자놀이만 하니 조선이 안 된다. 그래서 화폐 제도의 개혁과 금융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 견주어 봐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대단한 화폐관입니다. 그리고 유수원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조선이 지금 잘 안 되는 이유는 사주, 개인이 돈을 찍는 게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 돈을 찍으려면 구리를 녹일 수 있는 용광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용광로를 갖고 있는 고관 대작들이 나라에다가는 엽전 1000개만 만들겠습니다 하고 실질적으로는 3000개 만들어가지고 흥청망청 썼던 거거든요. 사주를 금지하고 오늘날로 따지면 조폐공사를 만들어서 돈은 한 군데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 이거는 기득권층의 권력이나 이 이익의 근원을 뺏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그의 동료들이나 선배들은 유수원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유수원의 그 제안에 따라서 한 150년 뒤에 정약용이 또 한 번 제안을 해서 전환서라는 것이 대한제국 때 만들어지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유수원은 우서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유수원 자신은 자기가 미운 털이 박힌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노로는 그 책을 처음에는 이 친구 똑똑한 줄 알고 봤는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심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는 면정복배하는구나.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구나. 그래서 1755년에 유수원을 역적으로 몰아서 사약을 받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유수원의 사상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행정개혁도 얘기하고 신문제 폐지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세제 개편도 얘기하고 화폐개혁도 얘기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를 공부했던 저는 유수원의 그 슬픈 인생, 귀머거리였었던 인생을 보고 한 번 가슴이 아팠고 또 한 번 역적으로 몰려서 죽는 걸 보고 또 한 번 가슴이 아팠습니다. Starry Starry Night 이렇게 시작하는 돈 맥클레인의 빈센트라는 노래 아시지요? 고호의 비극적인 인생을 노래한 노래인데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They wouldn'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 will listen now. 저는 거기서 고호를 지우고 농암 유수원을 듣습니다. 그 빈센트 가사에는 이런 말로 또 끝마침이 됩니다. 당신같이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던 사람한테는 이 세상은 처음부터 안 맞았을지도 모른다. 농암 유수원은 장애를 극복하고 시대를 통찰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그의 새로운 시선과 생각이 비록 한 권의 책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가 주장한 내용은 세계사적인 천재들과 견주어 봐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비운의 천재를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